왜 사교육이 필요하지? 네, 무료 교육이고 모두가 다 똑같이 동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경쟁도 필요 없고 뭐 주어진 잡에 알아서 내가 일을 하면 배급이 나오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인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살 자유 채널의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온 여자 박은희입니다. 학기도 끝나고 방학이라 아마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런 교육을 꼭 받으실 거예요. 이거를 사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 대한 열풍이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뭐 물론 학기 중에도 그렇지만 그런데 북한에는 사교육의 산업이 어떠할까? 북한에서 사교육이 있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사교육이 있다? 없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 과연 사교육이 있을까? 왜 사교육이 필요하지? 네, 무료 교육이고 모두가 다 똑같이 동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경쟁도 필요 없고 뭐 주어진 잡에 알아서 내가 일을 하면 배급이 나오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인데 뭐가 그렇게 필요할까? 네, 전혀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들어서면서 이 사교육에 대한 열풍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올해 그 통계적인 숫자를 봤을 때 올해 사교육에 참여 학생의 평균 월 그 사교육비가 43만 4천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00불 정도 되겠죠. 근데 북한에서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300달러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사교육비를 이제 보면 북한의 300달러, 그리고 대한민국의 400달러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서 더 나은 삶을,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부모님들의 열정과 욕망은 GDP가 높은 나라이건 낮은 나라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는 300달러, 대한민국에는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400불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북한에는 사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사뭇 대한민국과는 조금 다른 이제 과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좀 인기가 있는 사교육비를 보면 악기 다루는 거. 왜냐면 악기를 다루게 되면 뭐 군대를 나간다던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입지에 섰을 때 악기를 다루면 가산점이 부여가 되거든요. 왜냐면 김일성 시대 때 1인 1악기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북한 주민이면 하나의 악기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저는 이제 기타를 배웠었는데 끈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끈기는 많았는데 악기를 배우는 데에 대한 그 소질이 좀 남보다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기타를 한 1년 정도 배우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재미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이올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서쪽 새야 서쪽 새야 서쪽 새야 서쪽 새야 숲이 우는 서쪽 새야 뭐 이런 노래도 해봤었고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없었고 저는 악기를 뭐 피아노도 조금 해봤다가 기타도 해봤다가 바이올린도 해봤다가 저 심지어 트럼프도 해봤어요. 그렇게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집에서 맨날 하셔가지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집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대학 가기 전에도 사교육에 대한 그 열의가 정말 많아요. 공식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수단을 보면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사교육이라는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이제 사교육비를 지불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수업이 끝나면 가서 사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북한에는 개인을 채용을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개인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을 하고 하는 그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산업이에요. 산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정된 것도 없고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 보니까 암암리에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던가 김책공대에 다니는 머리가 정말 좋은데 가정적으로 봤을 때 뒷바라지를 못하는 집안의 이제 자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녀분들이 알바를 하는 식의 가해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입소문을 타서 이제 잘 사는 뭐 사람들의 뭐 사모님이라던가 뭐 사모님 같은 분들이 이제 우리 자식 뭐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그 분이 참 잘해주더라 이러면 또 다른 집에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참 쏠쏠한 직업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그 친구가 기타를 정말 잘 쳤거든요. 근데 그 과외받는 학생이 한 달에 거의 한 5명, 6명 정도 고정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외 비용은 그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kg 정도의 쌀을 지불을 하고 이제 기타 교육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왜 사교육을 받냐라고 하면 그 목적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말부터 사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라기보다 사교육을 받아요, 애들이. 그거는 제1고등중학교를 가기 위해서예요. 제1고등중학교는 뭐냐면 한국에도 뭐 특수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도마다 하나씩 있는 영재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3학년 말부터 사교육을 시켜요. 제일 이제 인기 있는 과목은 수학, 그리고 악기 하나씩 다루면 좋으니까 그런 거 가르치고, 전반적으로 뭐 기출문제 풀이라던가 이제 1고등 시험에서 패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에 한 17살, 18쯤에 이제 졸업할 때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때 사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과목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뭐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 뭐 사교육 받고 이제 해외에 가기 위해서 이런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면, 북한에서는 제1고등중학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많이 사교육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남북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이 된다면 아마 이 사교육 시장이 엄청 커지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정말 GDP가 어마어마하고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한 달에 400불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더 많이 쓰겠지만 평균적으로 400불 이상의 사교육비를 이제 지출을 하는데, 북한에서도 만만치 않게 잘 사는 집안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300불 정도 되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거는 타겟 시장이 많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가 개방이 된다면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영어에 대한 니즈가, 수요자가 많이 생겨나고, 또 영어를 잘 쓰는 사람들의 영어에 대한 이제 열의도 높아져서 이런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그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북한과 남한의 뭐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북한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코멘트로 꼭 남겨주세요. 21살의 목숨 걸고 자유를 찾은 21살 자유 채널의 박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